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버 강사 방동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자,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쌤 현장조교 시연입니다. 박수.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방동진 선생님 현장조교 예은입니다. 박수. 자, 오늘은 저희 셋이 모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둘이 짝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세 명에서 조금은 재밌는 얘기, 이거 재밌는 얘기 맞나 모르겠지만 수능이 지금 딱 며칠 남았죠? 14일. 아하, 그렇지. 2주 후에 오늘이면 지금 저녁 8시니까 채점하고 밝게 웃고 있을 것 같은 그걸 소망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썰은 바로 썰이네요. 조교들의 수능 시험장 썰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도대체 수능 시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수능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차근차근 말씀드릴 건데, 자, 수능을 언제 봤는지를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2014 수능 이런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자, 무슨 수능, 어느 수능을 보셨죠? 저 21학년도랑 22학년도 이렇게 아하, 두 번. 21학년도 수능, 22학년도 수능. 그렇죠? 네. 재수를 고백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요. 자, 어떻게 보셨죠? 저도 21이랑 22 수능 봤는데 22 수능은 저는 그냥 한번 봐봤습니다. 아, 그냥 네. 한번 봐봤다. 뭐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조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한번 수능에 대한 분위기를 잘 보기 위해서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자, 이 수능과 이 수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는데 카테고리별로 조금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뭘까요? 전날 컨디션은 어땠나요? 예은 조교님부터 얘기하실래요? 저는 원래 평소에 되게 잘 아픈 편이었어서 아. 수능 한 달 전부터 사실 수능 보는 수험생활 내내 계속 몸 관리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일단 일찍 자려고 했어요. 일찍 자려고 해서 했지만 일찍 못 잤어요. 일찍 못 자가지고 전날. 네, 전날 못 자서 한 3시, 4시쯤에 잠들었고 그리고 다음날 6시에 일어나가지고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아침에. 그리고 멘탈은 괜찮았어요. 저는 오히려 떨리거나 긴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저는, 떨린 적이 네, 없어요? 네, 저는 잘 안 떨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얼마나 잘 볼지 너무 기대되고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능 때는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실수 안 하고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긴장하려고 좀 노력했어요, 저는. 되게 신기하네. 지금은 좀 긴장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말이 빨라지고 좀 긴장한 것 같은데 네. 수능 날은 별로 긴장하지 않았다. 아무튼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을 좀 일찍 자려고 했지만 전날 늦게 잘 수밖에 없다. 그럼 잠이 안 온 이유가 뭐 같아요? 몸이 그냥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멘탈로는 괜찮은데 몸 자체가 그냥 경직돼가지고 되게 그냥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경신은 긴장되지 않는데 네네네. 몸은 긴장되는 느낌? 네. 그래서 안마기에 계속 다리 쭈물쭈물하고 그런 그랬습니다.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 시연조기는 어땠죠? 저는 현역 때는 무탈하게 잘 넘어가는데 재수 때 일주일 전에 비염이랑 인후염에 걸렸어요. 아하. 근데 그때 정말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파서 그 일주일 동안 컨디션이 완전 무너져 있었고 생활 저 패턴도 그때 기억나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마지막 시연이 앤서 시간에 다닐 때 맞아요, 제가 그때 맞아요. 조교였는데 쌤이랑 속 나가고 울면서 나오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네. 맞아요. 몸 상태도 안 좋았고 지금은- 멘탈도 안 네. 좋았고 멘탈이 나갔죠. 완전 그 2달 동안 쌓아왔던 패턴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멘탈이 나간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파서 이제 잠을 못 자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그 3일의 계획도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담감도 많고 네. 그래서 그때 진짜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이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 멘탈이 무너질 수 있고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여기 조교돼서 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나 몸이 아파서 일주일 남았는데 인후염 걸렸어. 죽을지도 몰라. 괜찮아요. 100분이 100될 수도 있거든.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 갖고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약 잘 먹고 잘 쉬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또 뭐 있죠 이번엔? 당일 아침. 집과 고사장. 이거 무슨 내용이죠?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이제 집에서는 처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전날이 어때? 아니고 당일날. 네. 저는 재수할 때 이날 유독 아침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속이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먹었다가
1교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조금 아하.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먹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억지로. 먹었어. 어땠어요? 저는 아침. 원래 아침을 19년 동안 안 먹었었는데 어. 수능 당일날에만 먹으면 아플까봐 어. 한 달 전부터 계속 아침 먹는 연습을 했었고 그래서 아침 먹는 연습? 네 아침에 먹었는데 사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걸 정말 힘들어 해가지고 사실 뭐 며칠 전부터 리듬 맞춰라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피로가 쌓이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최소 6시 반이었고 이날 처음으로 6시에 일어났어요. 아 6시 딱 네네네. 일어난 거 처음으로? 네네. 오. 그래도 이제 밥 알아서 잘 먹고 이제 갔죠. 지금은 갔어요. 6시 절대 안 일어나거든요. 네. 집에서는 컨디션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네네. 그럼 집에서 고사장 갈 때 누가 태워다 주셨나요? 아빠 차 타고 이제 갔죠. 근데 일어나고. 고사장에 도착해서의 컨디션을 이제 말해보자면 고사장은 가까웠어요 그래도? 아니 좀 멀었어요.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제가 목동에 사는데 응. 강서구에 그 경복여고까지 갔었거든요. 좀 경복 멀었네. 비즈니스학과까지. 네, 그래서 조금 멀리 갔어요. 근데 어땠어요? 네. 여기는 어땠어요? 고사장까지? 저도 차 타고 한 50분? 꽤 멀었어가지고. 대전에서 시험 봤나요? 네, 대전 대전에서 시험 보고. 보고. 근데 또 그 고사장이 학교까지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걸어서. 그래서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산책하듯이 음. 일부러 안 힘들게 걸어갔죠. 자, 고사장의 이제 컨디션이 갑니다. 이거 1교시 전까지 컨디션? 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될까요? 네. 어땠나요? 일단 아침에 일찍 출발하잖아요. 음. 일단 날이 어두워요. 진짜 어두워. 깜깜한데 차에서 딱 내리고 교문을 들어갈 때쯤 점점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제가 8시래. 7시 10분쯤에 도착을 했어요. 일찍 도착했네요. 네, 일찍 도착하려고 갔어요. 근데 가서 저희가 코로나니까 열을 재고 들어갔는데 제가 전날에 일찍 잠을 많이 못 잤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잠을 많이 못 자면 다음날 몸살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열이 났던 거예요. 열이 그래서 났어. 삐삐빅 소리가 울려서 이제 갑자기 저보고 너 들어가지 마라 대기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코로나 첫 수능이었어가지고 그때 그렇죠. 코로나 막 방역복 입고 시험 보고 막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 나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막 격리되면은 막 걸린 애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해야 된다는데 막 죽는 건가?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그때는 막 진짜 코로나 첫 시기라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제 눈앞에서 교실로 들어가는 걸 제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살짝 멘탈이 나갈 뻔했는데 저는 적당한 긴장감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멘탈 나간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약간 EBS 문학 막 떠오르는 걸 그냥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갑자기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안 떠올리려는 걸 자꾸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생각나는 거를 계속 떠올리면서 자신감 얻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네. 멘탈이 터지는 그런 상황. 솔직히 이거 되게 힘든 거잖아. 왜냐면 또 저로 가 있으세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맞아요. 되게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문학 작품을 떠올리면서 네. 버텼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고 딱 들어가면 이제 저는 일찍 간 편이어서 반에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역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갔으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돌 오빠 포카 막 들고 와서 부적이다 이러고 막 품고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재수 때는 이제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샤프도 주고 컴사도 주고 하니까 안 챙겨갔단 말이에요, 펜을. 근데 예열 지문을 풀려고 딱 했는데 펜이 없어요. 그 전에 푸니까 주니까. 이거 학생들 잘 들어야 돼. 네. 이게 그러니까 곧바로 가면서 교실에 들어가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 경험을 믿고 거만하면 안 돼요. 이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광펜 남은 걸로 하다가 집중 안 돼서 그냥 때려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게 있네요. 자, 고사장까지의 컨디션을 얘기했고요. 다음은 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1교시 국어 시간 얘기합니다. 세 가지 정도 항목을 얘기하고 있네요. 예열 지문. 이거 뭘까요? 예열 지문은 네 아까 말했던 그렇죠. 방쌤이 주는 거 예열 지문. 네. 예열 지문 이 밑에다 첨부 파일 넣어줄까요? 넣어줘요. 그래요. 이투스 여기 유튜브로 보는 학생들은 이투스를 좀 모셔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투스 TCC 밑에다가 제가 그 예열 지문을 첨부 파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TCC가 아니고 제 자료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됐어요. 뭐 이러면서 여기 자료실에다 올려놓도록 하니까 그거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열 지문은 언제 푸셨죠? 저는 이제
8시 반에 딱 풀었어. 7시 반에 풀었어요. 7시 반에 네, 네. 풀렸는데 채점하셨나요 혹시? 저 채점했어요. 왜냐면 저는 적당한 긴장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채점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저는 채점을 안 하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계속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단 채점을 해야 돼요. 틀리든 말든. 틀렸어요? 틀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딱히 제가 신경을 안 썼어요. 틀리든 말든. 틀려도 괜찮으니까 예열지문이니까 형아펜으로 펜으로 두 줄 읽다 포기했어요. 에이, 저는. 이러면서 네, 더 적을다 이거죠? EBS 연계해보자. 연계해보자라고 하면서 자, 두 번째 항목은 고난도라는 항목입니다. 이거 뭘까요? 풀기 전에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긴장감을 많이 가지실 거고 사실 저도 수능 딱 재수 때 봤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 하나씩 풀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풀었다는 거. 고난도. 저는 되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싶어 하는 타입이었어서 어려워 보인다? 이런 건 일단 다 넘겼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다 마친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남으면 풀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순서를 잘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만 다 마치자 라는 마인드. 네. 그래, 이거마저도 나는 최선을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마인드. 네네네. 그렇죠. 좋아. 이런 식으로 고난도를 좀 임했다고 합니다. 짝홀수형 이거 뭘까요? 이거 무슨 형이었어요? 저 홀수형이었어요. 둘 다. 둘 다. 저는 현역 때 짝수였어요. 짝수. 네. 짝수형을 딱 받았을 때 그 느낌. 근데 짝수형은 미리 알고 알잖아요. 네, 그 예비 소집일 날에 수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수험 번호가 짝수면 짝수형이에요? 네. 홀수면 홀수형? 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모르는 학생도 많을 거야. 맞아요. 고남들 중은. 짝수 그렇죠? 홀수형이 선지 배치가 다른데 홀수형이 기본이고 짝수형이 홀수에서 좀 변형이 된 거라서 그렇죠. 이제 보통은 홀수형을 선호를 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야, 짝수인데도 내가 잘 본다? 그럼 잘난 건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멘탈 관리에 진짜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저번 시간에 현장에서도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이 짝수형, 홀수형. 네, 제가 맞아요. 얘기했던 건데 짝수형의 비극. 웃기지 마. 짝수형도요. 잘 보는 애들은 잘 봐요. 알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좋아. 짝수형이니까 시험 다 본 다음에 짝짝짝 박수 쳐야지.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좀 긍정적 창피하는 것 같다. 너무 좋아요. 긍정적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말씀하세요. 짝홀수형에 관련해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 뭐예요? 제가 또 국어가 끝나고 저희 반 친구랑 답을 맞춰왔어요. 답을 맞췄는데 여기 홀수인데 5문제 빼고 다 다른 거예요. 답이 둘 중 한 명 망했다. 이렇게 하고 수학에 딱 들어갔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홀수고 그 친구는 짝수였던 거예요. 그거 언제 알았어요? 전 수학을 풀다 알았어요. 그 친구는 모르고 풀었고. 집중 안 하고. 수학 풀다가 기억난 거구나. 네, 뭔가 이상한데? 하고 보니까 걔랑 저랑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게 신경 쓰여서 실력 발휘를 잘 못했다고 수학을 하더라고요. 망했다. 그래서 네. 답 맞히지 마. 진짜 제발. 맞지 마세요. 답 맞히지 마세요. 이게 저 말할 건데 1교시 끝나고 국어가 첫 시험이잖아요. 이게 진짜 그 모든 다음 과목의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쉬는 시간에 어지간히 웬만큼 어렵다 싶으면 되게 조용히 다음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근데 진짜 폭망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애들이 정신줄 놓고 떠들거든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제가 수능 현역 몇 때는 진짜 조용했는데 이 수능 볼 때는 그렇죠. 진짜 시끄러웠어요. 쉬는 시간에. 그러면 방해되잖아, 되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어차피 그날 처음 보는 애들이고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저희 좀만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라고 말하거나 그냥 한마디 하세요. 그럼 진짜 고요해져요. 진짜 고요해져요. 전략 시끄러 이러면서. 제가 이 수능 때 앞문 바로 앞에 앉았어요. 근데 애들이 쉬는 시간에 나갈 때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 추위를 진짜 많이 타서 껴입고 갔는데도 자꾸 바람이 들어오니까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번째쯤 참다가 4번째 애가 나갈 때 하고서 문을 탁 제가 쾅 하고 닫았어요. 쾅 소리가 나니까 조용해지잖아요. 그 뒤로는 애들이 잘 닫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뭔가 성적에 그때는 목매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를 위해 간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저 말고 그것 때문에 방해되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그래서 약간 그 친구들을 위해 나서지 않았나. 맞아. 수능날 하루만이라도 일장놀이를 해라. 이런 얘기. 그럴 수 있다. 어차피 안 볼 사람이다. 라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수학입니다.
1교시가 끝난 다음에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 저는 약간 괜찮게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느낌상. 식으로? 내가 몇 문제를 못 풀었고 이거는 확실히 맞았다라는 게 전 딱 박혔어요. 그게. 1교시 끝나면 어땠어요? 저는 제가 재수 때. 아까 배가 아팠었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죽을 딱 먹고 국어 시험지를 받았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장이 꼬이는 느낌. 그래서 풀면서 정말 글자가 막 다시 재조합되는 느낌이었어요. 읽으면서. 근데 또 어려워. 그래서 화장실을 갈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더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못 볼 거를 보이더라도 하루 보고 말 쌓이니까 그냥 풀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풀고 나서도 자신감이 없었죠. 내가 뭘 풀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삼수구나. 약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좀 재수없어 보이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100분이 100이다. 분이. 100분이 100이다. 뭐 나는 배가 아파도 100분이 100이야.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그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수학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수학 시간. 수학 어떠셨어요? 저는 이미 국어에서 멘탈이 거의 나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풀어도 대학도 못 갈 텐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봤었어요. 진짜로? 재수 때로? 네. 재수 때. 재수 때. 국어의 멘탈 때문에 국어 친구랑 막 그렇게 미친 짓 하고 맞아. 그런 다음에 현역 때는 제가 문과 수학을 봤었거든요. 그냥 이과 수학을 하기 싫어서 문과를 봤는데 그때는 좀 제가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다 풀고 2번 검토했는데 40분이 남아서 잤어요. 뭐야 40분 남아서 잤다고? 근데 재수 때는 그러지 못했죠. 재수 때는 끝까지 한번 재수 때는 해보고. 끝까지 풀었고 미적분이 3번부터 안 풀리는 거예요. 8문제밖에 안 되는데 3번까지밖에 안 풀려서 그때는 되게 정말 말 그대로 똥줄이 탔던 잘 안 풀려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가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약간 마음을 다 놓고 있었어요. 재수 때는. 국어도 시간 못 여유라는 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 여유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시간이 여유로워서? 여유가 없어서 없어. 저는 여유로웠지만 현역 때는 여유로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을 30번까지 정말 열심히 푸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래도 이제 푼 거 위주로 검토 다 꼼꼼히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킬러만 보지 말고 그래도 앞에 쪽 내가 푼 데에서도 짜잘한 실수가 없었는지를 잘 챙겨주셔야 한다. 그렇죠. 솔직히 30번 문제를 틀려도 1등 나올 수 있죠. 그럼요. 네. 29번 문제 틀려도 1등 나올 수 있잖아요. 네. 2개 틀려도 92점이잖아. 네, 그쵸. 4점짜리 2개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거라도 다 맞추자. 이 관점이 수학에서도 적용이 되네요. 네. 그렇죠? 수학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가나형 볼 시절이라서 선택 과목이 없었고 그렇죠? 시간적 여유를 보자면 저도 문과 중에서는 수학을 좀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100분 끝까지 다 써서 이제 시험을 풀었어요. 근데 저도 시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저는 30번까지 다 풀고 했는데도 시간이 남아서 앞에 객관식을 3번이나 검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가 한 문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30번 문제 풀어서 맞췄어요. 네. 근데 앞에서 한 6번인가 7번인가 여기서 진짜 쉬운 3점 문제를 틀려서 그것 때문에 진짜 제가 아직까지도 너무 속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번, 3번째 검토할 때 봐도 안 보여요. 왜냐면 내가 이미 풀었던 대로 보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처음 풀 때 진짜 제대로 풀라고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풀어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은 무슨 얘기 하실 거 있나요? 아니요. 투고 왜 써놨어? 아까 미적분 얘기 3번까지밖에 미적분 3번까지 못 푼 거? 그 썰. 네, 그랬어요. 맞아요. 다음 가볼까요? 자, 점심입니다. 점심시간은 밥 맛있게 먹을 수 있나?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도시락 싸갔죠? 네. 기억나십니까? 뭐 싸가셨어요? 저 밥이랑 미역국이랑 미역국. 네, 그리고 시험 때 미끄러지려고 아무튼 저는 미역국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미역국. 볶음김치 볶음김치. 랑 고기 종류 뭐 하나 싸갔는데 고기. 제대로 기억은 안 나요. 네. 그렇게 싸가지고 네. 뭐 그다음에 물도 따뜻한 물 같은 거 가져가셨나요? 저는 물을 안 마셔서 물을 안 좋아하시죠? 아무튼 근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내내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어가지고 3년 동안 먹으면서 내가 제일 배 속이 괜찮았던 거를 싸갔는데 저희
친언니가 수능 볼 때 되게 안 매운 것들로만 싸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다가 물려가지고 못 먹었던 경험이 있어서 나는 맵지 않게 볶음김치 하나만 싸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죽을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죽은 먹으면 빨리 꺼져서 맞아요. 나중에 배가 배고파요. 고프기 때문에 적게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밥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두 분 다 많이 드시고 미안합니다. 야, 시현조교님 점심 메뉴 못 사갔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날 그런 시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유부초밥을 싸가보기도 했고 급식도 먹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밥을 먹으면 졸렸어요. 영어 시간에. 그래서 현역 재수 2년 내내 제가 먹는 그 쿠앤크 화이트 초콜릿만 싸갔어요. 밥을 안 먹고? 그것만 먹었어요. 밥 안 먹었다고 그러면? 배 안 고팠어요? 근데 수능 날은 어차피 저는 약간의 긴장이 돼 있어서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콜릿 집어 먹으면서 어차피 열량이 높으니까 먹으면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밥을 안 먹. 뭐 이거를 뭐 어느 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될 것 그래서 같아요. 개인 차에 개인 따라서. 차이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딱 갔는데 도시락 안 싸오고 딱 가방에서 햄버거 딱 꺼내오는 친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그걸 먹었으면 맞아요.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그렇지, 싸우는 그렇지. 것도 네. 나쁘지 맞습니다. 않다고 봐요. 자, 남는 시간 활용법. 저 점심시간마다 항상 잤어요. 그동안 모의고사 날. 모의고사 날. 왜냐면 영어 할 때 무조건 졸릴 거니까. 근데 이날 잠이 진짜 안 와요. 어. 절대 못 자요. 그러니까 자지 않고 그대로 시험 보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날 무조건 잠들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알람을 내가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듣기 평가는 타정 없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제가 만약 못 일어나면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워주겠지. 깨워주긴 하죠. 근데 이제 근데 정신이 비몽사몽할 비몽사몽할 거다. 네. 그렇죠. 남은 시간 어떻게 하셨죠? 저는 아무래도 탐구를 조금 준비했어요. 영어 내용이 준비 안 하고? 많으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탐구가 그래서 그 앞에 쉬는 시간 좀 부족할 거라 생각을 해서 여유 있게 탐구를 그럼 지금 영어 준비했어요? 전 영어 EBS 연계 계속 그때는 했어요. EBS 연계가 됐었으니까 네. 지금 EBS 연계가 많이 좀 안 안 되는 되죠. 그렇죠. 그렇네. 그럼 영어는 뭐 해야 될까? 저는 그거 그 영단어 계속 보는. 왜냐면 지금까지 한글 수학만 보다 갑자기 외국어 나오면 잘 안 읽힐 수도 있다고 영어도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리허설 문제를 준비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리허설 빙글을 문제들을 읽는. 좀 예열 지문을 준비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가볼까요? 영어 시간입니다. 듣기 평가. 뭐 썰이 뭐가 있을까요? 듣기 평가 잘 들려요? 제가 뒷자리였어요. 근데 진짜 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아시잖아요. 제대로 못 듣는 알죠, 거. 알죠. 예. 그래서 이때 시작하기 전에 안내 방송 같은 거 나올 때 손 들고 저 소리 좀만 키워주세요 하면은 알아서 방송실로 전달해서 키워주세요. 그래서 항상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손 들고 감독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손 듣고 잘 안 들린다라는 거 얘기. 그리고 이때 식곤증 많으니까 제가 초콜릿을 먹으면서 항상 풀었었는데 이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저보고 딱 꺼내서 딱 먹으려 했는데 먹을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마스크 내리면 안 된다고 이래서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면서 이제 봤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 막 눈을 진짜 이렇게 벌려가면서 막 이렇게 풀고 그랬어요. 진짜. 아니 작년 수능에서는 그런 초콜릿 먹게 해줬어요? 근데 약간 감독관마다 감독관 차이인 것 같아요. 감독관 그건. 차이? 네,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점심 먹고 나서 딱 책가방 넣기 전에 그때 좀 먹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커피도 마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뭐냐면 화장실 못 가는 줄 알았대요. 화장실 못 가는 이런 고3들도 있어요. 진짜요? 화장실 가면 안 되는 줄 아는 고3. 화장실 가도 돼. 팍팍 싸도 돼. 아무튼 그런 줄 알았죠. 제 제자 중에서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화장실 가는 걸 몰라갖고 화장실 가는 줄 몰라갖고 화장실 못 가는 줄 알아서 커피 안 마셔갖고 영어 시간 잤다고 이렇게. 근데 갈 거면 2교시 끝나고 수학 끝나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밥 먹고 화장실에 진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고 그 와중에 이빨 닦는 친구도 있어요. 네, 진짜 사람 많고 줄 길고 그래서 못 가니까 자기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럼 밥 먹기 전에 가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특히 가거나. 여학생들이 화장실이 좀 불편하죠. 네, 맞아요. 화장실을 그치 밥 먹자마자 곧바로 가라. 밥 먹기 전에 가거나. 전에 가고 네. 전에 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듣기 평가 때 제 경험담 아니고 저희 학교에서 보신 분이 이제 겨울이고 바람이 부니까 창문이 흔들린 거예요. 계속 덜컹덜컹 하는 게 좀 심했나 봐요. 그래서 울면서 시험을 안 들렸다고. 네, 그래서 막 키워달라고 풀 때도 말하지. 계속 풀 때도 움직이니까 감독관님한테 창문을 잡아달라고 했대요? 부탁드렸는데 이제 잡아는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 신경이 쓰이니까 멘탈이 나간 거예요. 감독관이 옆에 있으면 더 멘탈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런 거. 차라리 그래서 이제 순서 이거 조금만 키워달라고 하라고 34번까지만 체크하고 끝났다. 시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변수도 있을 수 있고 저런 변수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창문을 흔들어봐. 아니면 약간의 소음을 좀 들리면서 그 소음에 대해서 약간은 익숙해지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공부하시거나 이게 약간 어수선한 느낌 그런 느낌들도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4교시입니다. 한국사 탐구 시간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무서운 말 썼는데요. 부정행위. 여기서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부정행위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OMR 마킹 반대로 해서 그러니까 다행히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는 한국사와 탐구 OMR을 나눠서 보는데 탐구는 그래도 한 OMR이라서 1선택, 2선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1선택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2선택에 체크하는 순간 부정행위예요. 맞아요. 네. 그 칸으로 넘어가면. 부정행위라고? 네. 그래서 OMR 바꿔주세요 이래도 안 돼. 안 돼. 그런 순간 부정행위로 걸려요. 왜냐면 내가 이실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심지어 2교시 탐 2 풀 때 모르고 1을 이제 수정 테이프 했다? 그럼 그것도 부정행위. 그러니까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잠깐.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OMR이 있어요. 네? OMR이 있는데 1에다 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3번 선지까지 2까지 했어요. 그러면 1에다 했는데 2에다 했어.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능날. 근데 감독까지 아직 몰라.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조용히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해야 되지 손을 않을까? 가리고 안 보이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 근데 진짜 이게 보이면. 어쩔 수 없어요. 맞죠? 네. 가리고 해야지. 근데 진짜 올해부터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1선택이 있고 중간에 빈 공란에 넣어줘요. 그리고 옆에 2선택 이렇게 해줬어요. 보니까 OMR 보니까. 그래서 거의 그럴 일 없긴 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이제 가리고 풀거나 아니 시험지를 아니 이쪽에 시험지 옆에다 이렇게 올려두거나. 놓고 네. 풀거나 근데 솔직히 걸려요. 왜냐면 2선택 할 때 탐구 시험지 하나씩 올려놓는지 보거든요. 그거 확인하느라고 또 오세요. 그러니까 1선택 끝나고 그때 OMR 2선택 덮어놓지 않아요? 안 덮어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1선택 끝나고 2선택 하기 전에 2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새로운 시험지를 올려놔요. 올려놓고 그걸 OMR로 덮어놔요. OMR 보이게. 보이게 덮어놓는다고? 근데 그 감독관님마다 또 다른데 저는 또 보이게 덮어놨어요. 아무튼 가려. 네. 저는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 나중에 가려보세요. 보이게 얻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아니 잘- 진짜 정 안 된다 그러면 그 컴사로 이렇게 딱 한 줄만 이렇게 싹 이렇게 싹 진짜 수정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수정 그렇지, 테이프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이게 그렇지.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네. 알았지? 자, 그다음 그리고 자만은 두 번째로 뭐야? 두 번째.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정행위가 탐구 시험지. 이게 탐구를 두 개를 보잖아요. 시험지가 진짜 얇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 장을 올려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윤 사문을 봤는데 생윤 시간에 생윤과 사문이 동시에 책상에 올려져 있다. 그런 그 상태로 이제 가방 싸들고 나가야 돼요. 네.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네, 네. 좋은 지적이네요. 또 부정이 또 있나요?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부정행위라 이거 말고는 거의 없고 그리고 탐구를 한 과목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그 친구는 어떻게 친구들은 1대 안 보고 이 시간에 보는데 그거를 1선택에다가 마킹을 해야 돼요. 걔네는. 헷갈리다. 그니까요. 그래서- 그럼 걔네들은 앉아서 뭐 해요? 그러면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대기실에 있는지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야 네. 될 것 같네. 응. 아무튼 그렇습니다. 1 선택에다 한다. 이거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 이게 탐구 1이랑 탐구 2를 또 번호를 쓰게 돼 있거든요. 밑에 마킹. 21번, 그렇지. 화학원, 어, 뭐 물리원 이런 식으로 그거 잘못해서 잘못 써서 아예 영점. 과목이 잘못 인식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난 생윤을 풀고 생윤대로 마킹했는데 밑에는 사문에다가 거기를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해,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진짜 눈 똑바로 그러니까 시작종 치기 전까지 계속 바라보고 한국사 있어요. 정말 내가 정신 잘못 차려야 안 했다. 되겠네요. 네. 그쵸. 문제만 푸는 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만은 뭔 말일까요? 자만은 이게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이제 재수 때는 화학을 정말 잘 보고 싶어서 신중하게 화학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하나를 틀려서 1등급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재수 때도 막 모의고사를 정말 잘 봤죠. 근데 이제 재수 때 자만을 한 거죠. 화학을 되게 잘했는데 자만이라는 것은 언제 자만했다는 거야? 시험장에서 아니면 공부할 때?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1년 내내 모의고사 때 1등급이 나왔는데 수능 때 4등급이 나왔어요.
저랑 똑같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탐구가 그렇지? 되게 자만하게 하기 쉬워요. 맞아요. 계산하다 그냥 쓱쓱 풀리는 대로 풀면 4등급이 금방 나와요. 되게. 혹시 그거 다시 푸셔보셨어요? 쳐다도 안 봤죠. 쳐다도 안 받겠죠? 이게 무섭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좀 자만하지 말고 최대한 열심히 풀어라라는 말을 맞아요. 하고 싶습니다. 자, 4교시까지 끝나면 집에 가야지. 제2외국어 맞죠? 네. 제2외국어가 있네요. 중도 포기자가 뭔 말이죠? 이 이제 제1외국어를 신청을 했어도 음. 한국어 탐구까지 보고서 저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해서 갈 수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포기 각서를 쓰면 갈 수가 거기 있어요. 각서 무섭다.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1외국어를 봤는데 예. 그걸 보면 거의 본 사람들을 한 시험장에 같이 넣어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앉아있는데 혹시 포기각서 쓰고 나가실 분 계신가요? 했는데 그렇게 물어봐요? 네, 물어보세요. 근데 24명 중에 19명이 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네. 맞아. 네. 다섯 명 남아. 네, 5명이서 시험을 이제 이건 뭘까라고 하면서 봤던. 네, 근데 이렇게 포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시라는 거. 근데 저는 보는 친구들 안 보는 친구들 다 같은 교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4교시까지만 보고 나가신 분 나가시고 포기각서 쓸 사람 손드세요 이랬어요. 저희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 정말 몇 명 없었는데 탐구 끝나고 이 외국어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애들이 나가잖아요. 교문 밖을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맞아요. 진짜 애들이 엉엉 울면서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쉬는 시간에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실 외국어 이제 시험장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막상 신청해보니까 섞여서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것 때문에 외국어 신청을 한 거지 외국어를 공부해서 신청한 게 아니라서 어차피 찍을 건데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게 약간 의미가 있나 싶은데 엄마 아빠는 끝나고 데리러 오기로 했으니까 내가 나가봤자 집에 갈 수도 없고 이래서 약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었던 그랬습니다. 아랍어 이거는 뭐죠? 저거는 마찬가지 이런 얘기겠죠? 네, 저는 알아보. 제가 일본어를 했었거든요. 썼다. 가타카나 읽을 줄도 모르는데 일본어 봤어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스미마셍. 외국어 이제 그 절대 평가로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많이 그쵸? 보는 친구 없을 것 같아요. 같긴 제가 해요. 보기에도. 자, 5교시까지 이제 갔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죠. 그쵸. 시험 끝나고 가채점표 요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딱 나왔는데 전 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엄마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계속 안 계시는 거예요. 엄마가 안 보인다고? 네, 그래서 이제 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울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왜? 알고 보니까 착각하셔가지고 탐구가 끝나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가 내가 안 전화도 안 받고 없으니까 얘가 국어를 망치고 뛰쳐나갔나? 라고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잊어버리면 맞아요. 같이 안 울었어요 엄마 올 때? 저는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면서 이제 몰랐죠. 그냥 시간을 좀 어머님께도 잘 고지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가채점표가 쓰신 분들은 이제 답안이 국어 수학 정도는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그걸 보고서 채점을 할 수가 있죠. 맞아요. 저는 이제 저는 몰랐는데 중도 포기하고 나갈 때 또 학부모님이 교문에 서 있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럼 막 포기하는 친구들한테 제발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들어가서 봐라 이렇게 한대. 남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도 들어봤고 이제 저는 끝나고 나갔는데 밤이에요. 그때 엄청 어두운데 진짜 학부모님이 진짜 막 우글우글 서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엄마는 저를 알아봐요. 그게 진짜 저는 엄마 어딘지도 몰라서 엄마 어딨지 이러고 찾고 있는데 엄마는 어디선가 예은아 하고 불러요. 어딘지 하다 보면은 소리 나는 쪽으로 가면 엄마 있어요. 엄마는 그게 보이나 봐요. 진짜 다 같이 우르르 나가고 하는데 그리고 진짜 끝나면 꽃다발 들고 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박수 쳐주시는 학부모님들도 맞아. 많아요. 나갈 때 박수 쳐서 진짜 민망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안 민망하고 안 부끄러우려면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고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울면서 나가는데 박수 받기 너무 죄송스럽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네. 박수 치고 막 고생했어 막 이런 말도 해주고. 맞아요. 그렇죠. 되게 내려오면서 뭔가 약간 3년이 이렇게 끝나나 싶어서 허무했어요? 저는 좀 허탈하고 약간 그랬어요. 나올 때 뭔가 이렇게 그런 뭐 여기서 웅쿨하는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막? 뭐 웅쿨해서 뭐 뭔가 나도 옛날에 90년대 박근혜 선생님도 수능 세대였군요. 이게 웅쿨한 느낌에서 내가 뭔가 크는 느낌, 성장하는 느낌. 저는 저는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느꼈던 것 저는 진짜 그걸 현실 자각을 되게 늦게 하는 타입이라서 그냥 어벙벙했어요. 진짜 수능이 끝난 건가? 이게 맞나? 이 하루 만에 이렇게 빨리 끝났나? 왜냐면
어두울 때 들어갔다 어두울 때 나오니까 하루가 지나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끝인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자, 마지막 쉬는 방법에 대한 얘기. 이제 이거는 이제 며칠간의 그 기간이 이제 있죠. 예. 그 성적이 나오기 전에. 그 이제 그때 잘 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시험을 잘 못 봤어도 그래도 뭐 새로운 시작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저는 이제 제 현역 때는 그렇게 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제수 때는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수능 끝나고 쉴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논술 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 2주간 볼 때까지는 진짜 논술에 집중을 하고 한 열흘 정도 되죠, 열흘? 네, 보통 그쵸? 2주 동안 보는데 그거 끝나고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미친 듯이 노세요. 왜냐하면 수능 성적표가 나온 다음부터는 마음 편히 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진짜 미친 듯이 신나게 놀아라? 네 그때 눈치 보지 말고 노세요. 네. 그리고 조교 지원하시고. 네, 그렇게 그렇죠. 하시고. 조교 지원하세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월 17일 무탈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떠셨어요? 우리 수능 과거에 자신의 수능 시간을 쭉 되돌이켜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실 생각. 그 생각은 없다고 하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 그냥 간단하게 있으신가요? 사실 보고 나면 되게 이 하루에 모든 게 결정난다는 게 조금 억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되게 허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루 동안 자신이 꽤 많이 성장했다는 거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따라서 확 성적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멘탈 관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수능장에서만큼은 내가 최고다, 내가 짱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자신감이 절반을 채우고 이제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 영상을 볼 때면 진짜 수능이 거의 한 열흘 남기고 막 이런 때일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되게 잘 버티고 잘 달려왔다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이 정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벌써 승리자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수능 잘 정리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왜 웃어요? 왜 울어? 왜 울어? 갑자기 왜 눈물이 나? 눈물이 나요? 갑자기? 네. 우리 하여튼 잘 해준 수험생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에서 박수 치면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할게요. 박수! 시험 잘 보세요. 파이팅! 파이팅!